어떻게 내지? 약간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러다 망하는 거구나. 음식점은 젊은이들도 쉽게 뛰어들 수 있을 만큼 진입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도 치열합니다. 우리나라의 인당 외식업체 수는 미국의 6배, 일본의 2배 수준입니다. 살아남기도 어렵습니다. 5년 뒤에도 살아남는 곳은 10곳 중에 한두 곳. 체험률이 전체 산업 평균의 2배나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전한다는 20대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저희가 취재를 준비하면 할 수 있잖아요. 꼭 같이 운영을 해보는 거는 이때 아니면은 이렇게 무모하게 못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JTBC 정재우입니다. 한때 이런 젊은 창업자들로 북적였던 거리인데 올해는 오히려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한 카드사 빅데이터 통계를 보면 올해 소비자들이 이곳에서 카드를 긁은 횟수는 2년 전보다 15% 줄었습니다. 소위 뜨는 골목이라 불리는 상권에서 결제 건수가 2~3배로 늘어난 것과 대조적입니다. 6년째 막걸리집을 운영하는 안상현 씨는 한창 이 동네가 뜨던 2014년 말 보증금을 10% 올리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 기간도 안 끝났거니와 만약에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1년 내에 올릴 수 있는 최대치가 9%예요. 이 건물주 눈 밖에 나서 좋은 게 없으니까 올려줬어요. 1년이 더 지나자 이번엔 월세 300만 원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안 씨를 상대로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건물주가 패소했지만 안 씨는 가게를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어려운 줄도 모르고 했는데 그냥 뭐 가게 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돌이켜보면 이 가게 하나를 하기 위해서 그 가게의 핵심 가치, 음식이나 술 외에도 챙겨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30대 진유식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인기 상권의 샌드위치 가게를 차린 지 3년 만에 월세가 싼 곳으로 가게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예전 가게 권리금 3천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좀 잘 적용되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법. 관련법이 있지만 현실에선 보고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JTBC 이승입니다. 네, 주민들이 이의 신청을 했더니 아파트 공시 가격이 통째로 많게는 4억 원씩 내려갔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비싼 아파트에서 생긴 일입니다. 공시 가격이 1년 전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 폴의 아파트입니다. 45층 높이 2개 동에 23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가격은 4,570만 원으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비쌉니다. 지난 4월 공개된 아파트의 잠정 공시가격은 평균 30억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확정된 공시가격은 평균 27억 9,700만 원이 됐습니다. 230가구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잠정 가격보다 2.8% 낮아지면서 지난해 공시가격도 밑돌게 된 겁니다. 많게는 4억 원 넘게 줄어든 가구도 있습니다. 거래 가격은 꾸준히 올랐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들의 설명이지만 공시가는 거꾸로 내린 겁니다. 한국감정원은 주민들의 이의 신청을 받아 공시가격을 조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매기는 기준입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2%, 서울은 14% 올랐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오늘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 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19.8% 올려달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경영계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요구안도 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안이 무산된 뒤부터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요구안을 낸 뒤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최근 자율형 사립고 3곳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습니다. 이 학교들이 사실상 입시 학원이 됐다고 교육당국이 본 겁니다. 그런데 탈락한 상산고등학교가 평가가 엉터리로 이루어졌다고 반발했습니다.
평가 시점과 기준이 부당하게 적용됐다는 겁니다. 논란이 거셉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79.61점, 자사고 재지정에 탈락한 전북 상산고의 평가 점수입니다. 79.77점으로 통과한 민족사관고등학교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교육청별 통과 기준이 달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상산고는 기준은 물론 점수 산정도 엉터리였다고 주장합니다. 원래 평가 대상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입니다. 상산고는 교육청이 2013학년도 감사 결과를 포함해 2점을 깎았다고 말합니다. 교육청은 2013년 감사 처분 결정을 2014년에 내려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평가를 부적절한 행위를 한 시점으로 할지 처분 시점으로 할지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상산고는 신입생 선발평가도 문제 삼았습니다. 올해 상산고 무집 안내서입니다. 정원 360명 중 사회통합 전형은 11명으로 3%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총 15회에 걸쳐 학교 자율로 정한 비율에 따라 선발 또는 3% 이하의 선발이라고 공고 또는 홍보하였으며 전북 교육청에서도 승인하였습니다. 상산고 측은 그런데도 교육청이 사회통합 전형 비율이 10%가 안 된다며 2.4점을 더 깎았다고 반발했습니다. 교육청 입장은 다릅니다. 평가에 사회적 통합 전형 부분을 확대하겠다고 이미 안내를 했어요. 2018년까지 10%까지 확대하고 그걸 평가에 반영하겠다. 상산고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백제와 그 이전 시대인 마한 문화권이었던 영산강 유역에는 고분이 많습니다. 1500년 전에 만들어진 고분에서 유물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당시 지배층 무덤으로 확인이 됐는데 일본하고 교류한 흔적도 보였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너비 53m에 이르는 전남 영암 내동리 쌍무덤입니다. 위가 평평한 정사각형 고분으로 1500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고분에서는 석실 1기와 석곽 3기 등 6개의 매장시설이 드러났습니다. 백제시대에 만들어졌지만 이전 시대부터 존재했던 마하 문화의 특징을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1m 남짓의 큰 칼과 다양한 토기, 수백 점의 유리구슬 등 유물도 무더기로 발굴됐습니다. 특히 국보 제295호 나주 신촌리 금동관과 비슷한 장식물과 파편이 나와 주목됩니다. 금동관의 존재로 봤을 때 이 지역에 그 수장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배자급 무덤이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분 주변 도랑에서는 동물의 모양을 흙으로 빚어 만든 유물도 발견됐습니다. 제사의식에 쓰이는 것으로 일본 무덤에서 출토되는 것들입니다. 당시 마하 문화를 가진 대규모 세력이 있었고 외와도 교류가 활발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5세기 중반부터 영산강 유역에 그러니까 외와 관련된 물건들이 많이 등장하죠. 전남문화재연구소는 드러난 매장시설 아래 석실이 확인돼 추가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허리 디스크나 뇌졸중 검사를 할 때 쓰는 자기공명 영상장치, 흔히 MRI라고 하죠. 한국과 미국의 공동 연구팀이 이 MRI로 원자 1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물질의 가장 작은 알갱이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새로운 약이나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MRI는 자석과 같은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 몸 안을 들여다봅니다. 병원뿐 아니라 과학 분야에서도 많이 씁니다. 물질의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과 미국 IBM 공동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원자 1개의 MRI 영상을 또렷하게 찍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존에는 분자 단위가 최고였는데 해상도를 100배로 끌어올렸습니다. 사람 머리카락 굵기에 1000만분의 1 수준을 영상으로 찍은 겁니다. 뾰족한 금속 침으로 전기를 흘려보내는 현미경을 써서 성공했습니다. And now what we could do is scan our tip across the surface and feel how the two atoms interact, or the two magnets interact, one on the tip and one on the surface. 이렇게 원자 단위 촬영이 가능해지면 새로운 소재나 약물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MRI로 병을 진단한 다음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원자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하면 응용해서 새 물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앞으로 회사가 채용 면접에서 구직자에게 부모의 직업이나 출신지, 몸무게 같은 일과 관련 없는 걸 물으면 많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부당한 채용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엔 많게는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 절차법 시행령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불이 붙은 차량에 커다란 천을 위로 덮습니다. 물이나 소화제 없이 불을 끄는 질식 소화포라는 장비로 오늘 처음 선보였습니다. 2mm 두께의 휴대하기가 좋아서 지하 주차장이나 터널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소방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노인이 3년 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빚을 많게는 95%까지 덜어줍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특별 감면 제도를 도입해서 오는 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31년 만에 판매용 고래잡이를 허용한 어제 밍크고래 2마리를 잡았습니다. 이 중 한 마리는 몸길이 8.3m, 무게 5.2톤으로 밍크고래로서는 최대급입니다. 고래잡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은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내 경기에 100점 만점을 주고 싶다. 경기에서 진 선수가 한 말입니다. 비록 윈블던 2회전에서 탈락했지만 권순우는 한국 테니스의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상대의 허를 찌르며 뚝 떨어뜨리고 날카롭게 내리꽂으면서 권순우는 차곡차곡 점수를 쌓았습니다. 질 듯 지지 않으면서 한 세트를 따내기까지 한 예상 밖의 실력. 그래서 세계 공중이 125등을 이기는 데는 3시간 7분이나 걸렸습니다. 권순우는 끊임없이 뛰어다니면서 하차노크를 괴롭혔습니다. 4세트, 여고 12번째 게임까지 끌고 간 끝에야 생애 첫 윈블던 도전을 마무리했습니다. 호주 오픈 4강에 올랐던 작년에 가려져 오랜 시간 한국 테니스 2인자로 불렸던 권순우. 그러나 올해 2번의 챌린저 대회를 우승하며 기본을 다졌고 세계 랭킹도 125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윈블던 예선에선 3경기를 연달아 이기면서 4년 만에 본선에 오른 한국 선수가 됐습니다. 너무 센 상대를 만나 1라운드를 넘지 못했지만 권순우는 오히려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점수를 주자면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고 싶어요. US 오픈도 뛸 수 있다면 1승을 하는 게 목표예요. 윈블던에서는 1라운드부터 이변이 계속됐습니다. 15코리 가우프는 역대 가장 어린 나이로 오른 본선 첫 경기에서 39 비너스 윌리엄스를 2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여자 세계 2위 오사카 나오미도 남자부의 즈베레프, 치치파스 같은 차세대 주자들도 일찌감치 대회를 막아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할머니들의 흥에 겨운 몸짓, 아저씨들의 엉거주춤한 막춤. 무용가 안은미 씨는 개성대로 흔들면 다 춤이 된다고 합니다. 데뷔 30년을 맞아서 미술관으로 무대를 옮겨서 춤판을 벌입니다. 김나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둥근 조명이 돌아가고 경쾌한 노래가 울립니다. 춤판이 벌어진 곳은 공연장도 클럽도 아닙니다. 적막하기로 유명한 미술관이 들썩입니다. 1988년 데뷔한 안은미는 춤은 어려운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어시장에서, 바닷가에서, 세탁소 앞에서, 등산로에서 음악은 그저 트로트 하나면 충분합니다. 평범한 시골 할머니도, 책임감에 짓눌린 아저씨도, 교복에 얽매인 학생들도, 몸집은 작아도 마음은 큰 저신장 장애인도 안은미와 함께라면 무대 위 주인공입니다. 빡빡 깎은 눈머리를 28년째 고수하는 것도 정답은 없기 때문입니다. 늘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 되고 그걸 강요받고 그래서 그냥 용기 내서 한번 밀어봤어요. 저한테 정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라는 거 알게 되고 세상이 침울할수록 신명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모두를 위한 예술을 만들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버스가 멈추기 전에 서서 움직이면 승객한테 과태료를 물리겠다.
승객이 앉지 않았는데 출발하면 기사한테 과태료를 물리겠다. 최근 경기도가 이런 조례를 만들려다가 반발에 부딪혀서 멈췄습니다. 버스를 타보고 하는 소리냐 하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얼마나 비현실적인 내용인지 이선화 기자 밀착 카메라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기서 타고 내리신 적은 있으셨나요? 돌다가 깜빡하면 멈추고 나서 먼저 내릴 자리가 자리를 잡아놓지 않으면 내리기가 힘들어요. 몇십 명이 타는 건데 거기서 그렇게 한다면 너무 많이 지체되기도 하고. 버스가 완전히 멈춰서기 전에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건 안전상의 이유 때문입니다. 차선을 바꾸거나 급정거를 할 때 위험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대다수의 시민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지 직접 버스를 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승객 2명이 배를 누르자마자 내리는 문 앞으로 나갑니다. 다른 승객도 미리 일어나 카드를 찍습니다. 정류장에 멈추기까지 2분가량을 서 있습니다. 도착한 뒤 자리에서 일어난 승객은 카드를 찍는 사이 문이 닫히고 맙니다. 또 다른 버스 안, 한 외국인 여성이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정차한 뒤 일어나서 일행과 함께 내리려는 사이에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 천천히 하차하라는 문구가 도색합니다. 버스 정류장에 완전히 멈춰선 다음에 내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희 취재진이 직접 타보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정류장에서 내릴 예정인 2명의 취재진. 한 사람은 미리 일어나서 문 앞에 서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완전히 정차한 뒤에 일어나 봤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내려보려 했지만 문이 닫힙니다. 기사님 내릴게요. 네, 제가 지금 방금 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다음에 내렸는데요. 보신 것처럼 기사님이 문을 닫아서 한 번에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거장 도착하기 전에 미리 좀 문 앞에 나와 있는 아무래도 이제 뭐 문을 안 열어주시거나 하고 너무 빨리 닫으셔서 버스 기사들도 나름의 고충이 있습니다. 배차 기간 때문에